네, 오늘의 시그널픽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겠다 이 전국민 지원법이랑 노란봉투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법사위 회의 장면이 이게 법안 통과되는 것보다도 그냥 서로 이제 말싸움 벌이는 장면만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네. 동료 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 모습. 요즘 뭐 과방이나 뭐 법사위나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면 약간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가끔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상대 당 의원들을 서로 공격하고 모욕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회의 그 운영은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회의가 시작 딱 되면은 네. 그 뭐 회의 시작 전후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방도 있겠지만 특히나 회의 시작되면 위원장이 각 의원님들을 차분하게 이끌고 또 발언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최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각자의 그 정당별로 지지 계층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 네. 지층의 목소리가 온전하게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그걸 잘 관리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보필해 드려야 되는데 그 위원장 목소리가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뭐 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위원회가 운영이 뭐 속된 말로 도구 테이블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 어제 그 보여줬던 모습은 국민들께 정말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목불인견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처분적 법률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기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닌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그 예산의 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그게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여야 간의 합의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 여야 간의 합의를 얻고 그리고 정부도 그거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뭐 위헌 얘기가 나오고 그걸 못하게 하겠다 안 하고 정부가 오히려 좋다 그 내용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가 정부에다 편성하겠다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돈 쓰는 정책들을 많이 해놔서 계속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나라 빚내서 25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냐? 네. 지금 결국 20, 30대가 나중에 성인대 뭐 4, 50대 돼서 세금으로 갚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 지어주는 거를 위헌이냐 아니냐 문제는 둘째치고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어주는 것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또 이 법안 막으려면은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않은 건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봤다시피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도 법안 처리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걸 이번에 봤잖아요. 네. 너무 그냥 국민도 지치고 뭐 의원님들도 지치고 다 지치는 그냥 소모전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의원들 지치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닌데요. 예, 국민들이 좀 지칩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는 게. 지치고 짜증나죠. 예, 왜냐하면은 여당 야당이 모여가지고 뭔가 생산적인 거 국민들을 위한 거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네. 그 결과물로 우리 민생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강행 처리하고 필리버스터로 막고 그러면 저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네. 이런 식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이 정치라는 건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네. 선비나 성직자들이
뭐 이렇게 본인의 원칙을 지켜내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도 좀 담고 우리 얘기도 담고 저 사람이 반대하는 건 좀 내가 죽이고 내가 반대하는 건 저쪽에서 좀 받아들여주고 예. 이런 딜의 산물이 바로 이 타협의 산물이 바로 정치인데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것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게 돼 해가지고 나쁜 대통령이다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핵을 해가지고 대선 시점을 좀 더 빨리 땡기자. 그러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안 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이렇게 막 여야 간의 충돌이 심해지고 맨날 그 뭐 필리버스터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이재명의 방탄이즘에 근거한 거 아닌가 생각이 예. 들고요. 방탄이즘. 네. 저는 뭐 자꾸 뭐 민주당에서 먹산이즘 뭐 민생이주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무슨 민생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지금 필리버스터 할 것만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탄이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탄이즘에 불과하다. 근데 민주당은 거대 의석이다 보니까 계속 밀어붙일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여론전 하는 거 말고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신 거죠? 그럼 선거에서 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 이제 과거에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네. 여야 간의 타협과 협치를 이끌어내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네. 서로 이제 만들어낸 거죠. 여소야대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국회 권력은 야당이 가지고 행정부 권력은 이제 여당이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충돌하니까 그런 와중에서라도 뭔가 국정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타협의 산물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된 민주당에서는 그 타협의 산물을 전부 다 지금 그 없애고 법대로 하자, 국회 법대로 하자 이제 이러잖아요. 네. 그 다수당이 그 동안에 그 여야가 싸워왔던 그 타협의 산물, 타협의 전통 관례를 다 무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수당인 우리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국회 상황은 좀 그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나마 그 와중에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관계가 어떨까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제 독대를 했어요. 뭐 독대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배석자가 정진석 비서실장은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두 분이 만났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요청으로 이루어진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먼저 좀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게 뭐 대결이 어색하거나 뉴스가 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네. 뭐 사실 뭐 두 분 다 바쁜 분들이니까 자주 있지는 못하겠지만 가끔 뭐 거의 정례에 가깝다시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 뭐 정당과 정부 그 관계도 아주 당정 관계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한 대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대통령한테 설명하고 또 대통령도 그 한동훈 대표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고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특별히 거기서 오간 얘기가 전해진 것은 구체적인 건 없었고 그냥 좀 덕담이 오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비공개 회동 이후에 한 대표가 당직자 일괄 사퇴 얘기를 이제 사무총장을 통해서 밝히면서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얘기일지 아닐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거는 뭐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 예.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뭐 당의 일은 당대표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당대표한테 힘을 실어 주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뭐 그거에 걸맞게 앞으로 뭐 인사든 뭐 여러 가지 당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되죠. 예.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 지도 체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규정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여의도고 정치를 하는 곳이고 여론이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여론을 잘 두루 살펴서 옳은 방향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잘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라는 것 자체가 뭐 나머지 당직자들은 어제 그 얘기가 있고 나서 다 사퇴를 했다는 것 같고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어떤 그 정점식 의장을 상대로 한 최후 통첩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언제쯤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한 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장의 현명함이 네. 이제 가미가 돼야 이제 올바른 그 처리가 될 것 같은데, 현명함. 네. 네. 두 분 다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 원래 당 대표가 바뀌면 모든 당직은 뭐 다들 일괄 사퇴하고 다시 그냥 누구를 다시 앉혀도 다 되는 방식으로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책위장이란 자리가 좀 미묘해요. 예. 예전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런닝메이트제였거든요. 같이 뽑았죠. 같이 뽑아서 선출직이었어요. 그래서 예. 당대표가 바뀌어도 정책위장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3년 전쯤에 주호영 그 당 대표가 계실 때 선거 때 그 원내대표가 정책위장을 런닝메이트로 구해야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정책위장을 런닝메이트로 구하지 못하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지를 못해요. 구인난을 그렇죠. 겪는 걸 보고.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못 구하면 유력한 후보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나타나 버리니까 네. 선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모순이다. 그래서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협의해 갖고 정책위장을 앉히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선거 안 하는 걸로 해갖고 이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은 당 대표가 임명하는 거 맞아요. 임명하는 자리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동안의 관성이 정책위장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었었단 말이죠.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그랬죠.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정책위장의 그 역할이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하고 계속 매일 회의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여야 협상하고 정책 그렇죠. 국회 주도하니까 상임위 운영도 네. 뭐 총괄을 하고. 그 원내대표 케미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황운여 대표도 본인이 정책위장을 안 앉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추경호 대표가 한때 누가 줬냐 해갖고 정점직원을 앉힌 거거든요. 예. 그런 연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미묘해요. 그냥 그만둬라 하기도 좀 뭐하고. 네.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의사도 중요하겠네요, 이 과정에서는. 중요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정점식 정책위장은 이제 갈등 생기는 거죠. 뭐 자리 내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놓을 수도 있는 건데 네. 혹시 이게 내놓는 것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닐까 뭐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내놓는 게 맞다 안 맞다 찬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약간 고민하는 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정점식 위장이 사의를 표명을 하면 그냥 더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계란이 먼저다 닭이 먼저냐인데 형식이냐 내용이냐인데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상의하셔가지고 정점식 의원이 사의 표명하고 한동훈 대표가 유임하는 방식으로 하면 원내대표하고 세 분이 좀 상의해가지고 모양새가 좋지 그렇게 않을까? 하면은 모양새도 좋고 정점식 의원이 뭐 당장 그만둬야 될 뭐 자질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네. 다 두루두루 잘 돌아가는 방식 아닌가 하는 제언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정점식 그 의장이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이 좀 그 한동훈 대표 측 주변에서는 말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일부 뭐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점식 의원 SNS에 가서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약간 뭔가 대치 국면처럼 좀 비춰지는 경향도 있어서요.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은 뭐 한동훈 좋아하신 분은 야 왜 사퇴 안 하냐 정점식 그러면서 막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시던데 네. 사실 그런 게 올바른 거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네. 뭐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좀 취소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당대표와 정책위장과 원내대표가 어떻게 가장 옳은 지점을 이렇게 정해서 합의하느냐. 예. 그렇게 정해서 나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물밑에서든 간에 세 분이 좀 협의하는 뭐 그런 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요. 그리고 그 자리는 뭐 매일 보는 자리인데 네.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오늘 아침 최고위가 어떨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당직자들은 다 사퇴를 했다고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 만약에 정점식 의장이 나타난다면 별로 사이가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예. 오늘 나타난다면. 네. 뭐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의 표명해서 당 대표의 위신을 좀 세워주고 네. 또 당 대표는 정점식 의장 뭐 유임시킴으로써 또 실리를 챙기고 지금 정책위장 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삼선 의원들이 뭐 한 절반은 지금 그 저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상임위원장 맡고 예. 있고 정책위 의장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영수 의원님이?
전 조금 나중에도 하면 네, 어떨까요? 나중에요. 예. 고사를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저 자질이 좀 더 네. 배워해서 좀 배우고 익혀서 예. 좀 더 좋은 정책위장이 될 수 있을 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나오시는 국민의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인 것은 정점식 의장이 마치 어떤 친윤의 되게 핵심 인물이고 그래서 최고위에 남아있을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하려는 일에 일일이 막 껌껌이 딴지를 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대 4냐 4대 5냐가 되는 중요한 어떤 키맨인 것처럼 돼서 이게 더 애매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한 해석인 거예요? 과한 해석이죠. 예. 사실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조명을 받기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본인도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5대 4, 4대 5 이거는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쓰면 재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난 기사를 위한 기사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다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각 최고위원들이 메시지는 낼 수 있고 의견 피력은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표가 결정하는 게 우리 단일 지도 체제예요. 예. 집단 지도 체제면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표결을 거치겠죠. 네. 근데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표결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하면 되네요. 하면 되죠. 누가 뭐 말로 반대를 하든 간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5대 4냐 4대 5냐는 언제 그럼 이럴 때는 중요하냐면 거의 당이 깨질 때. 예. 4대 5대 5대 4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5명이 야 우리 최고위원직 사퇴한다. 당대표 물러나라. 이래 가지고 최고위원회를 무력화시킬 때나 5대 4, 4대 5 이게 필요한 거지. 당이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뭐 절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놓고 정책위장 그만둬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 별로 크게 저는 좀 고려하지 말아야 될 일을 가지고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최고위원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어떤 사안별로 본인들의 옳은 방향 민심의 눈높이 맞춰서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나는 친윤이니까 나는 뭐 친한이니까 나는 비윤이니까 그런 뭐 자기네 그 뭐 패거리 누가 누구 사실 친한인지 친윤인지 저는 잘 구분도 잘 못하겠고 네. 그런 패거리의 뭐 의견을 대변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조금 너무 앞서 나간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걸 상정한 걱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혹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거냐라는 움직임이 하나 있는데 그 여당 소속의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지금 12분 정도가 계시던데 최고위에 참석을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최고위에 왜 참석을 하는지도 저도 약간 궁금하고 그분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냐 싶기도 하고 갑자기 왜 시도지사분들이 최고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저도 이제 처음 있는 광경인데요. 네. 시도지사님들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맞죠. 그런데 이제 당에 지금도 많은 의견들을 그분들이 주시죠. 예. 뭐 개별적으로 국회 오셔갖고 당 지도부 만나고 원내 지도부 만나서 의사 전달하시고 뭐 그런 거 있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에 뭐 우르르 다 온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거기 오려면은 선거에 나가서 최고위원 돼야 오는 거죠. 예. 선거도 안 나가놓고 거기를 왜 와요? 그러게요. 만약에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누구 나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발언을 하려고 해도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저는 뭐 이제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는 뭐 저는 원래 있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처음 만든다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시도지사 협의회는 있는데 여당 소속들만.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만든다는데 그 만들어 가지고 뭐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와 같이 회의하면서 충분히 의사 전달할 그런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최고위원회 뭐 우리가 가겠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왜 한다 그러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그리고 또 예. 최고위원회는 이제 우리 스피커를 가지신 그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는 곳이거든요. 네. 아주 정치의 가장 우리 당의 그 메시지의 최정점에 있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와서 막
행정하시는 그 시도지사들이 뭔가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별도로 전달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봐요. 여기 최고위에 만약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셔가지고 뭐 할 말을 하시면 SNS 쓰는 것 같은 말을 하면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거리는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방향인지. 네. 저희 당에 이제 관례가 있고 전통이 있고 당원 당규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거해서 아마 참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현되기는 좀 어려울 예. 걸로 보시죠. 근데 지금 시도지사들 중에도 보면 잠룡들이 꽤 있으세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시도지사도 물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지방선거도 곧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영향력을 좀 키우기 위한 걸로 좀 해석은 되는데 그거에 좀 더해서 일부 잠룡 주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좀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게 일장일단이 있어요. 예. 이제 시장 군수 하시다가 시도지사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국회의원 몇 번 하시다가 시도지사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대권에 도전한다. 뭐 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행정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시도지사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 정치권에 막 가까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왜 살림은 안 하고 저렇게 정치에만 신경 쓰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뭐 저거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그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좀 왜 시정은 안 챙기고 여기 와서 그러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요.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번 지난 전당대회에서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 기자가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 전당대가 약간 좀 이렇게 네거티브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상처가 많이들 입었잖아요. 오히려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일한 오세훈 씨가 오세훈 대권 잠룡이 예. 오히려 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부각된 거 아니냐, 덕을 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의도 정치판에 시도지사들이 온다는 것이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내고 정치를 막 하는 것이 득이 될 수도 있죠. 뭐 잘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이러면 예. 그런데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잘 파악해서 하는 것이 좋죠. 짧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원들을 향한 실망감을 표출한 이후에 당분간의 어떤 메시지 내지 않을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주말부터 해서 좀 다시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나 쉽게 끊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좋은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메시지 남을 좀 해치는 저렇게 낮춰보는 깔보는 그런 메시지 내는 거는 제가 보기에 당원들한테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그널픽 이양수 국민의의원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